대충 하면 뭐 벌금 나오고 혹은 집행유예 정도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과 벌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이 기본이에요. 재범을 하게 된다면 형량이 또 높아집니다. 하한이었던 1년은 6년으로, 상한이었던 벌금 2천만 원 한도인데 그게 3천만 원으로,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하면 언제 변호사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벌금 이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하면 큰일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연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범죄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쭉 한번 정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6가지 죄명을 써놨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행위에 따라서 주로 법명들이 이렇게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특수하게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술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냐면 측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그 음주 수치가 몇이 나왔는지, 내가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이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한 겁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요. 단순 음주운전은요, 2가지를 봐야 됩니다. 구분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측정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요, 0.03에서 0.08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뭘 기준으로 하냐?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그래서 1을 100%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20%, 8%, 3%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0.05가 최하한이었는데요. 바뀌면서 법이 0.03으로 낮아져서 이제는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단속이 되는 수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0.03에서 0.08 구간은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범과 재범을 봐야 되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에서 0.2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구간, 0.2 이상인 분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 구간이 있고요. 징역형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초범인 분들은 대부분은 벌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기준까지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범은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예요.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에는 이 2가지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벌금이 500에서 2천만 원 구간 사이, 0.2 이상은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징역형 역시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단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1에서 2년 징역형 혹은 0.2 구간 이상은 2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 재범인 경우에는 2년에서 6년입니다. 0.2 이상인 경우가 2년에서 6년. 나머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경감을 해서 1년에서 5년 사이에 징역형의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 재범이라고 했을 때는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도 많이 나오고요. 징역형 규정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술만 먹고 운전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형량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그래도 별거 아닌데? 대충 하면 뭐 벌금 나오고 혹은 집행유예 정도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판단, 사실 제대로 된 운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하고 겹치는 문제들이 발생할 게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2번째부터 봐볼게요. 음주 측정 거부와 술타기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가 뭐냐면 내가 술을 마셨어요. 단속 현장 직전에서 자, 부세요 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자, 이 술타기라는 거는 사실은 음주 측정 방해죄라는 이름인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법 중에 하나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연예인 김호중 씨 사건 때문에 사회가 돼가지고 법에 새로 들어온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경찰이 나를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수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혹은 단속이 될 수치예요. 도망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호흡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신 술을 이전에 마셨던 술에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물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경찰이 정당하게 음주와 관련된 어떤 수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술타기 형태로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어떤 법 조명입니다. 자, 이것은 음주운전 측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너희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당신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처럼 우리가 보겠다. 한마디로 여기보다 더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1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과 벌금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벌금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범을 하게 된다면 형량이 또 높아집니다. 하한이었던 1년은 6년으로, 상한이었던 벌금 2천만 원 한도인데 그게 3천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10년 이내.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처벌 수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번, 4번은 좀 같이 봐도 좋기는 할 건데요. 무엇이 다르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은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하는 것을 미숙하게 했을 때 사고가 났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죄명은 사실은 음주랑 같이 섞여 있지 않으면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운전자 보험, 종합보험이 들어있죠. 운전자 종합보험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네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누구를 다치게 했어, 안 다치게 했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차가 없으면 거의 하루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일 거예요. 그 교통사고 하나하나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업무 처리하는 게 공백이 너무나 크고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커진다라고 해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처리를 해라 라고 일단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해서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보험 적용이 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범죄의 고의 자체를 추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껴있을 때는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치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조향장치, 내가 운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게 들어왔고, 이 윤창호법은 어떤 거냐면 없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준점을 높인 겁니다. 위험운전이라는 게 죄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랑 차이가 있는 것은 이거는 운전의 미숙 이런 게 기본 요건이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한마디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사람들을 전제로 두는 거예요. 그게 크게 술에 취한 사람, 뭐 약에 취한 사람이 되겠죠. 음주로 인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과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되거나 어느 정도 부족해진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처벌 수위가 음주와 같이 결부되고 결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나 높냐면 위험운전 치상, 그러니까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에서 15년의 사이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보다는 당연히 형량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랑 이거 걸렸으면 나 그냥 이걸로 적용해주면 안 돼요. 혹은 나 그냥 이것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법명들이 섞여 있을 때는요.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걸로 일단 기본 판단을 합니다. 이 위험운전 치상과 단순 음주운전이 같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음주해서 운전한 것과 다치게 한 것은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이 죄명이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무거운 죄가 이거죠. 이거에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년에서 1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는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기본 형량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다만 현실에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상한까지 올라가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한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더라도 형량이 정말 많이 올라간 채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거는 같고, 행위들이 점점 붙는 거죠. 내가 운전을 그냥 하다 걸린 것, 걸렸는데 음주 측정을 안 하거나 방해한 것,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여기에 이제 뺑소니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건,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사고는요, 물적 사고는 해당은 지금 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쳤을 때예요. 술을 먹고 사고가 났는데 도망갔다.
까지가 이 뺑소니입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사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요.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형량이 사실은 너무나 높습니다. 뭐 위험운전 치사도 그렇고요, 도주치사도 그렇고 무기징역까지도 지금 이렇게 다 적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제 너무나 높은 형량인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도망쳤다, 하나가 지금 더 붙죠. 그래서 뺑소니인 경우에는 형량 자체도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뭐 명함을 주고 갔느냐, 이 사람을 구호 조치를 했느냐, 병원으로 데리고 갔느냐, 자, 이런 경우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음주를 안 했는데 뺑소니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뺑소니 혐의가 온다면 거의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거치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거는 같고,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도 형량 자체가 매우 높아요. 1년 이상. 그리고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에서 3천만 원. 자, 벌금형이 500에서 3천이면 아까 위험운전 치상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낮은 이유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안 좋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본의 아니게 모르는 경우도 있나? 맞아요. 음주를 빼고 생각을 하면, 운전을 하다가 정말 톡 치고 갔는데 내가 이거 인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좀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몰랐는지 속였는지 아니면 경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뺑소니의 하한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다. 나의 어떤 의도나 죄질이 훨씬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년 이상이었죠. 아까 위험운전 치상은 뭐였죠? 1년에서 15년. 자, 1년에서 15년이 높을까요? 1년 이상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PD님? 1년 이상이 역시 법쪽 많이 해서 답이 나와요. 1년 이상이 뭐 1년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이상과 이하는요, 하한 상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뺑소니는 1년 이상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상방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죄질이 안 좋고 정말 나쁜 사람 같으면 그 윗선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법을 바라봤을 때 위험운전 치상보다는 뺑소니를 훨씬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처럼 따라오는 거기도 하는데요. 술을 먹다가 음주 측정을 당했어요. 혹은 술을 먹다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왔어요. 순순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도 술을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겁이 나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망만 잘 가면 차라리 뺑소니일 텐데, 도망가다가 경찰을 치거나 경찰차를 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특수가 왜 붙었냐면, 일반적으로 경찰하고 막 가서 멱살잡이하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근데 이 특수는 뭐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칼을 들어서 했을까요가 아니라 차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을 때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차를 빼다가 경찰을 치거나 아니면 경찰차를 때리고 갔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는요, 치상이 붙는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나는 최소 집행유예다. 공무집행방해가 처벌 수위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기본 공무집행방해는 뭐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많은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는요, 벌금형보다도 집행유예를 택합니다. 사법부에서도 공무를 집행하는 어떤 공무원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이 조사하는 거에 대한, 수사하는 거에 대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엄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집행방해도 법정의 형량보다는 좀 세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명백하게 음주운전 잘못을 해가지고 경찰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머릿속에서 좀 정리하시고 체계화시키기 가장 좋은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와 측정 수치와 나의 과거 전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